안녕하십니까. 저는 IBM에서 파일 앤 오브젝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전상호입니다. 네. 뭐 오늘 초여름에 날씨도 엄청나게 화창하고 기가 막힙니다. 바깥에. 오래간만에 광화문에 나와봤더니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놔서 빨리 끝나고 나가서 놀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준비된 장표를 한 40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제목은 저희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토리지 스케일 시스템의 초격차 확대 로드맵, 뭐 이런 제목으로도 장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초격차라는 거는 저희가 저희 제품 외에 어떤 경쟁 제품보다 뭔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거를 더 벌려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 그런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고객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객 그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저는 한 80%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인 어떤 마켓 시어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AI랑 그 다음에 슈퍼컴 시장에서의 한국 내에서의 저희 마켓 시어 이렇게 보면은 80%라고 부를까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경쟁 벤더 쪽에서 오브젝션 하고 일어날 것 같아서 한 70% 정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반대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고객들이 어떤 고객분들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격차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래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고객분들께 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드리고, 또 저희 제품을 공급해 주시는 여러 파트너사분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나 TCO적으로 최적화된 제안들을 고객분들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장표 안에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표가 좀 많아서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스펙트럼 스토리지 스케일 이미 저희 고객분들과 파트너사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앞에 세션에서 또 유사한 설명을 해주셔서 기능 요약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미디어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묶어서 싱글 네임 스페이스를 만들고 다양한 프로토콜로 또 다양한 기능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저희 스토리지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요약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초격차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초격차 확대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SSS 3500이라는 제품을 계속 시장에 딜리버리 했었고, 올해 초에 6000이라는 모델이 신규로 출시됐습니다. 두 제품을 보면은 투유의 컨트롤러 캐니스터가 이중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유에 좀 더 크게 들어가 있는 외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 스펙 차이를 보면은 CPU도 이제 캐니스터당 단일 소켓으로 되어 있다가 듀얼 소켓으로 늘어났고, 메모리 사이즈나 호스트 인터페이스, 사스, 특히 사스 쪽에 많은 향상이 있습니다. 12G 사스를 쓰다가 25G 사스로 하드웨어 스펙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CPU가 하나 두 개가 더 꽂히고 메모리가 꽂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성능이죠. 왜 성능이 중요하냐? 우리가 슈퍼컴이나 GPU 팜을 쓰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로지 성능 때문입니다.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데 GPU를 왜 사겠습니까? 왜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량의 슈퍼컴 센터를 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성능이 필요한 환경에서 대단히 커다란 계산 자원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함에 있어서 놀지 않도록 충분히 이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스토리지가 AI나 슈퍼컴용 스토리지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본다면 성능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존의 이제 3500이 한 읽기 성능 기준으로 NVMe를 24개를 다 꽂으면 125GB/s의 성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6000은 310GB/s로 성능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디스크 수량만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디스크 수량에 따라서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쭉 변천을 보면은 예전에 3000은 24개 기준으로 한 40GB/s가 나왔습니다. 3200은 80GB/s, 3500은 125GB/s, 그다음에 6000은 24개로 반을 자르면 155GB/s 이런 식으로 그 다 디스크 동일한 디스크에서 엔진과 그 컨트롤러의 와 어떤 소프트웨어의 기능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성능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단일 스토리지당 310GB/s라는 성능은 업계 1위입니다. 지금 2위 제품이 그 DDN이라는 경쟁사의 이제 제품인데 거기에 일반 제품들은 다 90GB고 그 다음에 뭐 부스트 옵션인가 해서 가장 빠른 제품의 최대 성능이 115GB/s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한 대당 310GB/s가 나오고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스케일아웃 제품입니다. 저희 스토리지는 310GB가 끝이 아니라 한 대를 놓으면 310GB, 두 대는 600, 세 대는 900, 네 대는 1.2테라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최대는 8192대까지 증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성능과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스 인터페이스 쪽에서 그 12G에서 그 24G로 올리면서 그 버틀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서 좀 보면은 기존에 이제 3000은 한 4단까지는 성능이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그 3500은 용량만 증설되는 그런 구성이었는데 지금 6000은 그 한 식당 9단까지 디스크 인클로저가 장착되고 매 디스크 인클로저가 장착될 때마다 리드 10GB, 라이트 7GB의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NL사스 디스크로도 한 개 1식당 최대 90GB/s의 리드 퍼포먼스랑 65GB/s의 라이트 퍼포먼스가 나오고요. 뭐 이런 숫자들은 경쟁 제품의 올 NVMe 스토리지랑 거의 유사한 퍼포먼스를 NL사스로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대당 310이라는 뜻입니다. 최대 성능이 아니고 뭐 붙일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단일 클라이언트에서의 그 액세스 성능도 저희가 업계 최대입니다. 그래서 요새 HDR 라인 같은 거 하나 200G짜리 하나 붙이면 와이어 스피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최소가 요새 이제 HDR이 거의 최소 규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뭐 분석 서버가 최소 20기가 그 이상 뭐 GDS나 이런 걸 쓰면은 거의 100GB/s에 준하는 단일 클라이언트에서의 리드 퍼포먼스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초격차니까 재밌는 얘기도 하나 좀 더 드리면요. 이제 CXL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게 또 시장에서의 굉장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메모리나 CPU나 뭐 각종 저장 장치들의 어떤 I/O 경로들을 개선해서 좀 더 이제 성능을 극대화하자. 라는 것들이 이제 이 CXL의 이제 기본적인 상향이고, IBM은 초기에 이제 그 멤버로서 가입해서 지금 이제 멤버가 한 240개가 넘었지만은 CXL의 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뭐 CXL 좀 설명드려서 몇 가의 장표를 그냥 뭐 구글링해서 그냥 붙여놨는데요. 뭐 하여튼 그냥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CXL 스위치가 있고, 뭐 글로벌 패브릭 뭐 어태치드 메모리에서 메모리 팜이 있고 이제 CPU들이 걔를 액세스하고 그다음에 저 경로에 또 스토리지가 붙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글링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CXL 뭐 1.0, 1.1, 뭐 2.0, 3.0에서 이제 규격들이 발표가 되고 이제 제품이 어나운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요 정도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에서 메모리는 CXL 2.0 지원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아직 CPU 밴더에서 인텔이랑 AMD에서 발표를 안 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지금 아직 구매하지 못하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나올 걸로 보여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는 좀 다른 이제 고성능 I/O 세계로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는 바로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IBM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뭐
이건 IBM 사진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이제 요새 나오는 고밀도 그 NVMe 스토리지 서버들의 어떤 사진들인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유다2 해가지고 그 2.5인치 디스크에다가 이제 NVMe 디스크를 꽂게 뭐 스토리지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NVMe가 꼭 그 형태를 취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1000rpm짜리 2.5인치 하드 디스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뭐 그 구멍에 이제 딱 끼기 위해서 이제 NVMe도 그렇게 만들었었죠. 지금은 이제 굳이 이제 뭐 그거보다 더 많은 NVMe를 요구하고 더 많은 성능을 요구하는 시스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각 밴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M.2 그 NVMe 모듈을 집어넣어서 뭐 장착해서 굉장히 고밀도로 꽂히죠. 그거를 두 줄로 꽂고 아니면은 좀 더 얇게 뭐 투유짜리로 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구성들은 현재는 CXL 베이스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꼽긴 했지만 성능은 실제로 뭐 한 50GB/s나 이 정도밖에 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밴드들이. 근데 어쨌거나 IBM은 사실 NVM이 굉장히 고가의 미디어고, 그런 고가의 미디어를 고객분들이 채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 NSS 디스크에 비해서 뭐 단위 용량당 10배 이상 비싼 걸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걸 샀는데 그게 성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NVMe를 꽂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제 성능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CXL 베이스의 이제 기술력이 적용된 스토리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장비의 특징은 이제 유다2보다 작아진 NVMe 디스크를 다수 장착하는 모델이 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델 6000의 후속 모델이겠죠. 그 한 개의 NVMe 디스크의 성능은 더욱 높아집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는 서버들은 PCIe 5.0을 지원하지만 NVMe 디스크는 아직도 4.0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이제 CXL 3.0이 나오면 PCIe 6.0으로 이제 점프를 하기 때문에 NVMe 디스크 자체 한 개의 성능도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그게 더 많이 꽂히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백플레인이랑 뭐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퍼포먼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만들기 위해서는 또 CXL의 적용이 필수인 거고, IBM은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뒤에 모델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 그림도 뭐 실제로 발표된 건 아니고요. 원래 3500 그림을 24베이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잘라서 한 12베이 정도 더 붙여가지고 약간 압축해서 합성한 그림입니다. 뭐 실제로 제품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거를 저희가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곧 이제 보시게 될 거고, 여러분이 여지껏 보셨던 스토리지랑은 성능 자체가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마어마한 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의 초격차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ARM 서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서 세션에서도 이제 그레이스 호퍼의 슈퍼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ARM 서버 아직은 이제 그렇게 많이 대규모로 도입하시는 이제 고객들이 없으시긴 하지만, 그 전력이라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센터에서 다들 이제 걱정이실 텐데, 또 사실 일부 고객들은 GPU를 또 구매해 놓으시고 나서 그 전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셔서 꺼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력이 문제인데, 그 ARM이라는 어떤 CPU 체계가 그 저전력에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많은 아직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때문에 뭐 바로 넘어가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다들 고려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는 저희 스토리지를 ARM 베이스의 서버에 마운트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들을 GA를 어나운스를 하고 있고, 이미 일반 ARM 클라이언트는 GA가 이미 나 있고, 다음 이제 하반기에 그레이스 호퍼를 서포트하는 펑션 로드맵이 지금 내부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그 스토리지 스케일의 ARM CPU 지원 계획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붙는 거는 이미 다 GA가 다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ARM CPU를 가지고 뭐 서버를, 그러니까 저희 그 스토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버라는 거는 NAS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저희 쪽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서버를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테스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ARM CPU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 항목들은 지금 현재 개발 계획에서 뭐 제외도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15분 나왔죠. 그 클러스터 익스포트 서비스라고 이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앞에 세션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멀티 프로토콜 액세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뭐 고객사 중에 한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데이터 수집을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수집을 S3 프로토콜로 수집을 해서, 왜냐하면 원격지에서 데이터 전송할 때는 아무래도 S3가 제일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GPU 서버 팜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호환이 안 되니까 데이터를 GPU 팜용 스토리지로 카피를 하죠. 거기서 이제 분석을 돌리고 그 결과를 다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전달해서 그다음에 나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내부에서 수집된 데이터 복사하고 돌리고 다시 또 복사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줄 데이터 인텐시브한 워크플로우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프로토콜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또 다양한 뭐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프로토콜로 분석이 되고 그것들이 또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이리 카피하고 저리 카피하고 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싱글 소스에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다양한 프로토콜로 액세스하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원하는 성능을 또 서포트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클러스터 익스포트 서비스의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M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IBM이 레드햇을 인수했죠. 그러면서 레드햇과 그 IBM에 대한 어떤 그 회사는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고 레드햇은 레드햇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레드햇의 스토리지 팀만 IBM으로 머지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지 팀에 레드햇의 개발 엔지니어였다가 IBM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삼바 또는 가네샤 또는 누바 쪽의 개발 엔지니어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IBM에 들어오셔서 IBM 스토리지의 오픈소스인 삼바와 가네샤와 누바 쪽 펑션들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의 전략은 그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오픈소스 쪽에서 만들어진 개선 사항을 저희 프로덕에다가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업스트림 쪽의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 적용해진 그 스토리지 스케일에서의 여러 가지 고객 사이트에서의 테스트나 운영에서 또 만들어진 픽스나 개선 사항을 또 업스트림에 또 바로 적용해서 오픈소스 쪽에 또 펑션들을 또 개발한다, 개선한다, 이런 것들이 IBM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슈퍼컴 센터나 GPU 팜에 구성되는 구성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토리지가 있고 다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쓰시니까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통해서 뭐 컴퓨팅 팜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삼바나 뭐 NFS나 누바를 써야 되는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한 환경을 위해서 이제 프로토콜 서버라는 게 들어가고, 거기에 뭐 이더넷이나 여기가 인피니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서버가 접속하는 환경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저장소는 하나이고 단일 파일에 대해서 이쪽으로도 액세스가 되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BM이 또 이제 S3, 특히 S3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라인업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저희 그 스토리지 스케일과 그 다음에 세프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뭐 정리된 차트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장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스케일 쪽에서의 S3는 주로 이제 그 데이터 인텐시브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데이터를 이리저리 카피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누바로 되어 있고 스탠더런 누바로 되어 있고, 누바 주 펑션은 S3 프로토콜을 위해서 통해서 파일을 넣고 빼고 브라우징하고 하는 쪽에 포커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로 그 S3 스토리지가 필요하셔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S3용 어플리케이션 DB 쪽에서 뭐 테이블 스페이스 크리에이트 명령 날리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뭐 테이블 크리에이트 하면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테이블 드롭하면 파일이 뭐 자동으로 삭제되고. 사실 이런 쪽의 S3 API들은 아마존에서 AWS에서 뭐 자기네가 S3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API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API들을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쪽 세프나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공용 저장소에 뭐 다양한 프로토콜로 액세스하고, 특히 S3 프로토콜을 통해서 원격에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뭐 굉장히 이제 보안성이 강화된 데이터 전송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그 NFS나 CIFS의 어떤 표준 프로토콜들,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쪽이랑 연결되기 위한 CSI 뭐 인터페이스, 거기에 아주 고성능으로 RDMA로 액세스하는 포직스 마운트,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단일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스펙트럼 스케일, 그러니까 스토리지 스케일 제품이 더 적합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바 쪽, 그러니까 모든 슈퍼컴용 스토리지가 다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리눅스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클라이언트들을 개선하고 그들의 성능을 더 올려서 더 고성능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고 있고, 앞에서 뭐 설명드렸던 뭐 엔비디아 장비나 뭐 이런 GPU 서버들도 전부 다 뭐 리눅스로 다 OS가 포팅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는 약간 살짝 소외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고객이 인터랙티브하게 뭐 그걸 보셔야 하면서 뭐 3D 비전이 들어간다든가 뭐 비주얼라이징, 뭐 렌더링,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또 윈도우즈 쪽 클라이언트들을 사용하시는 게 고객분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하지만 걔는 또 스토리지 액세스, 걔도 점점 스토리지 액세스 퍼포먼스 향상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뭐 윈도우즈는 뭐 원래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턱세라는 뭐 저희 제품은 아니고 저희 서드 파티 솔루션 파트너사고요. IBM이랑 이제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얹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나 ROC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에서 굉장히 뭐 10 이상이니까 뭐 11도 당연히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맥 클라이언트까지 해서 좀 더 고성능으로 이런 이 뒷단에 있는 고성능 스토리지의 맛을 윈도우즈도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랩에서 테스트했는데 그 저희 3200 모델 가지고 EDR 라인, 인피니밴드 라인에다가 윈도우 서버를 직접 붙여서 턱세라를 저희 그 캐니스터 안에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이렇게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로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와이어 스피드가 그대로 다 나오더라. 삼바 싱글 클라이언트에서 삼바로 마운트했는데 11GB/s 리드 퍼포먼스가 나오고, 라이트도 뭐 9면 저것도 뭐 거의 다 와이어 스피드라고 보시면 되죠. 백지 라인에서 11GB의 유효 성능의 리드가 발생을 했다. 이제 윈도우즈도 이제 그간의 그 박대와 피박 그렇게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분들이 화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고성능 스토리지 업계가 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윈도우즈에서도 아주 고성능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거를 이제 IBM이 이제 테스트가 다 완료됐고 오늘 이점부터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바깥에 보면 C 플랫폼 부스에 요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하는 부스가 있으니까 한번 또 가서 보시면 또 정보를 추가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노드가 그런 프로토콜 서버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걸 유틸리티 노드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타 벤더의 어떤 인텔 서버들에다 포팅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메인터넌스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프로토콜 노드에 올라가는 하드웨어도 IBM이 같이 공급해서 전반적으로 IBM 책임하에 모든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격차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의 초격차 확대 부분에서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사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 이제 랜섬웨어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 슈퍼컴 센터와 해석 시스템과 그 개발 시스템은 안전하게 보호가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스토리지 스케일에는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기능이 번들링 되어 있습니다. 돈 주고 사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 계신 고객분들은 그 기능을 갖고 계시다. 이미 구입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걔는 이제 스냅샷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전역 변수로 글로벌 스냅샷 256번까지 뜰 수 있고 디렉토리별로 또 개별적으로 뜰 수 있는데 얘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의 웜 기능을 약간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뜰 때 보관 기간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뭔가 이렇게 해서 해킹이 돼서 훌륭하신 분이 루트 권한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또 훌륭하시다 보니까 이 파일 시스템이 GPFS인 걸 보시고 스펙트럼 스토리지 스케일인 걸 보시고 스냅이 있겠네 해서 스냅도 딜리트 하시고 이제 나가시는 뭐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이 추가된 거죠. 스냅을 찍을 때 보존 기간 어차피 이제 뭐 스케줄링 하실 때 일주일 보관하고 삭제하고 얘는 뭐 한 달 있다 삭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하시니까 찍을 때 얘는 한 달 보관이야 얘는 6개월 보관이야라고 이제 그 보관 주기를 딱 지정해 놓으면 슈퍼 유저도 루트도 지울 수 없습니다. 기간 동안 스냅샷이 지워지지 않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됐다. 소소한 기능이지만 재밌으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초격차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액티브 이중화죠. 이런 파일 스토리지에 대한 액티브 이중화 기능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넷업이 올해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업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넷업 스토리지는 어쨌거나 슈퍼컴이나 GPU 판매용 스토리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능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지원하고 있다라고 아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스토리지 이중화 를 해서 한쪽 스토리지 전체 장애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실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파일 시스템 전역 변수가 아니라 이중화를 디렉토리별로 다 별도로 세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 중에서 또 완벽하게 DR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격차의 기능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관리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저희 데이터 티어링 기능이 가장 그 모든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8단계까지 세팅하실 수 있고요. 플래시, 일반 NLSAS, 그다음 저희는 테이프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널 디스크가 많이 붙어 있는 스토리지 서버나 아니면 센 스토리지, 뭐 레가시 센 스토리지,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다 묶어서 단일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 만들어진 단일 파일 시스템을 에 대해서 폴리시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장될 때부터 이 파일이 어디로 갈 거냐, 데이터 로케이션 매니지먼트 폴리시라고 부르는데 그런 폴리시랑 그다음에 어디에 저장된 파일이 어떤 조건이 되면 다른 쪽으로 옮길 거냐, NVMe에 일단 저장된 파일이 한 달 동안 IO가 없으면 디스크로 넘어가라, 이런 폴리시,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에서 두 가지 폴리시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경쟁사 기왕 뭐 저희끼리 있으니까 잠깐 얘기해 보면 저희만 됐었는데 러스터 쪽 진영에서 이제 플래시랑 디스크에 대해서 두 단계로 데이터 티어링하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고 그 외에는 뭐 웨카는 티어링은 안 되고 그냥 오브젝트로 아카이빙이 되기 때문에 걔는 티어링이 된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바스트라는 제품은 아예 티어링 기능이 없습니다. 거기도 올 NVMe만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특장점은 그 모든 데이터가 NVMe가 필요할 정도로 고성능으로 액세스해야 되는 데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콜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사용 빈도가 낮은 그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10배나 비싼 NVMe에 그런 데이터를 다 넣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격이 다양한 미디어들을 믹스해서 고객분들의 어떤 데이터 관리 기준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액세스 빈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코스트를 최적화하면서 남은 돈으로 GPU나 CPU를 더 사서 더 컴퓨팅 파워를 빵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IBM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 뭐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리모트에 있는 남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캐싱을 하는 기능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은 그 바로 앞에 세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일 네임스페이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고객 니즈가 굉장히 큰데 고객분들이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파일 시스템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고성능이 요구되는 파일이 들어오면 걔는 NVMe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대용량 파일이어서 뭐 NVMe 넣기엔 좀 부담스럽고 뭐 그런 파일들은 처음부터 NLSAS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NVMe 들어간 파일 중에서 한 달 동안 I/O 없던 파일은 NLSAS로 넘어가고 NLSAS에 있는 파일 중에서 6개월 동안 I/O 없는 파일, I/O가 한 번도 없었던 파일은 자동으로 테이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유저나 어플리케이션은 트랜스페런트한 겁니다. 테이프에 있다고 테이프에서 뭐 리콜하는 커맨드를 쳐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파일 오픈하면 자동으로 다 넘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디렉토리는 아카이브용 디렉토리니까 저장하면 처음부터 테이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는 리모트에 있는 S3 버켓을 우리가 외부에 있는 건데 걔를 캐싱해서 포직스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캐싱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레가시 저성능 나스들을 캐싱 구성을 해서 우리 파일 시스템에 하나의 디렉토리로 매핑해 주는 기능입니다. 캐싱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으로 액세스하는 뭐 그런 환경이고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 파일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걔를 가상화된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걸 다시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로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게 IBM이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성에 대한 초격차를 얘기했으면 이제 기술 지원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사실 기술 지원은 저희가 마켓을 리드하고 있고 마켓이 1등의 업체로 벤더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에 대한 그래서 그 선택해 주신 고객분들과 그걸 지원해 주시는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거를 굉장히 저희 목표로 또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강화 방안 강화를 올해 사실 올해 그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원년으로 저희가 삼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술 지원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는 건 제품 교육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제품 교육은 저희 내부 IBM 자체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저희 챔피언 파트너사의 엔지니어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기술을 디벨롭할 거냐에 대해서 플랜들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넘어서서 이제 고객 운영 담당자분들께 또 실질적인 교육을 전수를 해서 보다 더 빠른 아니면 더 안정적인 아니면은 저희 기능들을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객 운영 담당자 교육들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초격차를 벌려서 저희를 선택해 주는 고객분들은 좀 더욱 더 커다란 만족을 얻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제안하는 파트너분들이 좀 더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면서 또 뛰어난 기술력의 제품을 더 좋은 TCO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